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24회 기출문제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결격사를 고르래요. 결을 고르랍니다. 기억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결격사유자고요. 이는 개인회생 신청한 후 법원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공인중개사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은 결격사유자가 아니고요. 결X 이것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4년이 된 자 자격 취소되고 3년만 지나가면 결격에서 벗어나죠. 근데 4년이 경과가 됐으니까 결격사유자가 아니고요. 1. 음주교통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자죠. 결. 해서 결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기억하고 리얼이 정답이 되겠죠. 2번이네요. 2번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임원이 되면 이중소속이 되겠죠. 이중소속이 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고요.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여러 개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있다. 여러 개의 중개사무소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사무소가 되기 때문에 이중사무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번 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아니죠. 자격증 양도 대회는 허용되지 않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더라도 양도 대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4번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아파트 입주권 이러면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도 옳은 표현은 아니에요. 자, 그럼 이 아파트 입주권은 두 가지로 나눠돼요.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상의 입주권 이런 거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만 강제 철거 등을 한 입주권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굉장히 애매한 문제고요. 그리고 출제한 의도의 출제 이유는 4번을 정답으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을 정답으로 했었는데 입주권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강제 철거된 입주권하고 그 다음에 도정법상의 입주권 이렇게 분류해야 되는데 이게 분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입주권은 중개대상 될 수 없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옳은 표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 가지고요. 그래서 모두 정답 없음이 처리됐어요. 모두 전항 정답이 됐어요. 5번 거래 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처벌되지 않죠. 거래 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뢰하는 것만 가지고는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옳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옳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항 정답이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르시면 변경 신고 대상을 찾으라. 뭐 그 얘기네. 보니까 변경 신고 대상. 자, 거래 지분의 변경은 변경 신고 대상이 되고요. 계약의 기한의 변경도 변경 신고 대상이 되고 거래 대상 면적의 변경도 변경 신고 대상이 되고 중도금 및 지급일의 변경도 변경 신고 대상이 돼요. 그래서 변경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자, 그럼 여기서 여기 이제 변형돼서 혹시 문제가 나온다면 변경 신고 대상이 이제 아닌 걸 찾으라고 만약에 나온다면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같은 거,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계약일 같은 거, 그 다음 부동산 소재지 같은 거, 그리고 실제 거래 가격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계약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변경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 혹시 이제 변경신고 대상이 아닌 걸 찾으라 그러면 사소한 것들은 변경신고 할 수 있고요. 이 중요한 사항, 요 네 가지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니까 혹시 이 질문이 나오면 이것을 이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음 판례에 의한다. 1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소속공인중개사니까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도 수행할 수 있고요. 보조 업무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조 업무 할 수 있습니다. 2번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이 됩니다. 환매는 되돌려서 사올 수 있는 계약이 환매예요. 그래서 이제 환매니까 되돌려서 사올 수 있는 매매 일정, 매매 계약을 중개하는 것은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됩니다. 3번 부동산 컨설팅의 부수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개업에 해당되죠. 반복적이란 말이 나오면 이 업이란 얘기예요. 2회 이상 그러면 이제 업이란 얘기고요. 그럼 중개 행위를 업으로 했다는 얘기니까 이게 중개업이겠죠. 그래서 중개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정답은 요거네요. 4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그렇네요. 개업공인중개사는요. 자격 취득하고 등록한 사람을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등록하지 않았으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죠. 5번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신하여 특정 중개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해당 거래계약서에 중개보조원을 개업공인중개사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중개보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기재해서는 안 되겠죠. 정답은 3번이었고요. 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휴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는 미리 휴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등록받고 나서 3개월 초과하도록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쉬었다는 얘기예요. 쉬려면 휴업 신고를 미리 해야 되는 건데 휴업 신고를 이제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100만 원의 과태료 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3월을 초과해서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으면 미리 휴업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2번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아니죠.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죠. 3월이 아니고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번 부동산 중개업의 재개 신고나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인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전자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에 변경 신고를 할 때는 그 신고서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아니죠. 변경 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한 사유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미 휴업 신고할 때 이미 등록증을 반납했기 때문에 변경 신고는 일종 연장 신고죠. 그 휴업 기간을 더 연장할 때는 이미 등록증을 반납했기 때문에 이 등록증을 첨부할 수가 없습니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면서 휴업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아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었었고요. 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개설 등록을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이 통보된다. 14일이 아니고 7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등7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등7 2번 광역시장은 개설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다. 아니죠. 등록증 교부는 등록관청이 하는 거죠. 등록증 교부는 등록관청이 하는 거예요. 그럼 등록관청은 시, 군,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시군, 구청장. 따라서 광역시장이 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광역시장은, 즉 특광도지사는요. 특광도지사는 자격증 교부권자예요. 자격증 교부는
특광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역시장이니까 광역시장은 자격증을 교부하는 거지 등록증 교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3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 분양을 대행하는 경우 경업 제한 위반 이유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아니죠. 등록 취소되지 않습니다. 주택 분양 대행은 할 수 있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가 아니고요. 4번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려운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 등록 시정할 수 없다. 그러네요.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 시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지금 계곡 밑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자기 사무소를 또 신규 등록해서 받게 되면 이중 소속이 되기 때문에 이중 소속 때문에 신규 등록 시정할 수 없습니다. 5번 A광역시 갑구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A광역시 을구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분사무소를 둘 수 있죠.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즉 법인인 개공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표현이 아니고 그래서 옳은 표현은 4번이고요. 7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록 기준 판례 다툼 있으면 판례에 간다. 1. 지역농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지역농협동조합도 공인중개사 법령에 정한 개설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된다? 아니죠. 등록받지 않고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소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 면적 제한 같은 거 없습니다. 3번 가설 건축물 대장에 위치된 건축물을 사무소로 확보한 등록 신청자에 의한 중개업 등록 허용된다? 아니죠. 가설 건축물 대장에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4번 한 명에서는 자본금이 5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개설 등록할 수 있다? 아니죠. 이상이어야 되죠.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5번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록을 해야 됩니다. 변호사도 자격증을 따고 등록을 받고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각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 영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맞네요. 신고해야 됩니다. 종료 신고는 종열 이렇게 기억했었죠. 종열. 종료되고 나서 열흘 내 10일 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종료 신고 열. 그래서 그냥 10일 하지 말고요. 종열 이렇게 종열 이렇게 기억합니다. 2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하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국토교통부 령이 아니고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좀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해야 돼요. 자, 그리고 특히 여기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시군구 조례입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하는 것이지 국토교통부령이 아닙니다. 그럴싸해 보여요.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주의하시고요. 4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를 관하는 시장 군수 구청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이전 전 및 이전 후에다 양쪽에다 통보해 줘야 됩니다. 5번 등록관청 관할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 등록관청 요청으로 종전의 등록관청이 송부해야 하는 서류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서류도 포함이 된다. 그렇네요. 송부 서류는 세 가지죠. 개행대예요. 개행대라는 세 가지 서류를 보내줘야 된다. 자, 요거 개설 등록 신청했던 서류 개자.
그다음 행정처분 했던 서류, 행정처분 서류. 그리고 등록대장입니다. 등록대장. 등록증이 아니고 등록대장을 송부해야 됩니다. 송부서류 세 가지, 개, 행, 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억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걸 찾는 거죠. 틀린 걸 찾는 거니까 3번이고요. 자, 그리고 9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명의되어 하는 행위 안 됩니다. 금지행위예요. 이거 안 됩니다. 매중 대리 등록증을 등록증 양도되어 하는 행위 금지행위로 나와 있고요. 다른 개업공 명의 사용하는 행위 당연히 금지이고 이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중으로 매수 신청된 등록, 이중 등록하는 거 당연히 안 됩니다. 금지입니다. 5번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이건 금지가 아니에요. 정답은 5번이고요. 1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장이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 인장은 소속 공인중개사의 업무 개시 후에 등록이 된다? 아니죠.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됩니다.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는 인변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됩니다. 인변 7이네. 인변 7이고 맞는 표현이고. 3번 개업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은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맞네요. 하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4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된 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때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법인인장. 5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대신한다. 맞네요. 그래서 다 올바른데 틀린 걸 찾는 거니까 1번이 되겠네요. 1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위반 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이 3월인 경우는, 자, 이 국토교통부 이 별표에 가보면 자격정지가 3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어요. 이걸 구별할 줄 아느냐를 물어봤네요. 자, 3월은 경한 것, 좀 경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 경한 것에는 3월 1일로 되어 있고요. 좀 중한 거라고 판단되는 것에는 6개월로 이렇게 별표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걸 구별할 줄 아느냐를 물어봤어요. 1번 하나의 거래 중개가 완성된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거래계약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중계약서 작성하는 것은 법에서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굉장히 중한 행위예요. 그래서 6개월짜리입니다. 2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경한거예요. 3월짜리예요.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시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이중소속이죠. 이중소속을 하면 파급력이 굉장히 커요. 여러 이제 사무소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한행위라고 중한행위예요. 그래서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4번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 계약서 작성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중계약서 거짓 계약 작성하는 거 중한행위예요. 6개월이고요. 5번 당해 중개 대상을 거래상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는 금지행위예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하면 굉장히 중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6개월짜리예요. 따라 다 6개월인데 2번만 3개월짜리니까 정답은 2번이네요. 자, 1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첨부하는 게 아니고 4번 첨부하는 거죠.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서 기여부는 14일이 아니고 30일 해야 돼요. 30일. 숫자 기여하는 겁니다.
잘못됐고요. 3번 존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임대 중인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임차인의 성명을 공개된다. 이제 임차인 성명 같은 거 공개하면 안 됩니다. 즉 성명이라든지 뭐 성명,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성명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뭐 또 생년월일 이런 거라든지 이런 인적사항이라 이걸 인적사항이라고 합니다. 인적사항은 공개 금지입니다. 워낙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공개 금지다.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자, 잘못된 표현이고 4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법인이 해산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망 사업의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문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예,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지정 취소할 때는요. 청문이라는 걸 원래는 해야 돼요. 취소 처분할 때 청문하는 거예요.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같은 취소 처분할 때 청문을 원래 해야 되는데 이 해산이라든지 사망 같은 이런 경우에는 해산한다, 사망했다. 개인 사망이라고 그러고 법인 해산이라고 하죠. 그 사망 해산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유를 위해서 지정을 취소하였다. 지정 취소할 때는 청문을 원래 해야 되는데 청문이라는 것은 들을 청, 들을 문, 변명의 기회를 들어주는 거예요. 변명의 기회도 들어주고 증거조사까지 하는 건데 죽은 사람이 법인이 해산돼서 존재하지 않는데 너의 해산으로 인해서 뭐 개인인 거래정보사의 사망으로 인해서 지정 취소해야 되겠는데 변명을 늘어나라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죠. 죽은 사람은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해산해서 이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변명한다는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청문 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왜 청문 안 하냐 그러면 근데 우리 이렇게 얘기했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너 지정 취소할 테니까 나와서 변명하라 이런 말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청문 없이 지정을 취소합니다. 자, 이게 맞는 표현이고 5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 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직접 조사한 중개대상물 정보도 부동산 거래정에 공개할 수 있다. 아니죠. 개업 공인중개소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 정보에 한해서 공개하라. 이렇게 조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조사한 정보를 정보망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고요. 1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좀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1.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특정 업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양도 대여 같은 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2번 무자격자인 을이 공인중개사인 간명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 형식으로 중개 업무를 한 경우 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중개 업무 같은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무자격자가 중개 업무를 한 경우에는 하게 하도록 개공했다면 등록증 양도대여 행위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등록증을 양수 대여받아서 중개업을 한 행위에 해당될 것이고, 만약에 개공에 헐 같은 거 없이 그냥 무단으로 막 계약서 작성했다 그러면 이거는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등록증 양수 대여받은 행위로 돼서 1, 2천이 될 수도 있고 행정명령 1, 2천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개공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돼서 행정형벌 3, 3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형사처벌, 행정형벌 처벌 대상이 된다. 2번이 옳은 표현이네요. 3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예요. 자, 그런데 이 판례에서 실제 이게 소송에서 1심에서는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법원 최종 판례에서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논리적으로 이제 사고한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중개에 해당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시험에서는 최종적으로 대부분 판례의 판단을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판례 내용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4번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아니죠. 거꾸로 표현됐네요. 자, 그래서 형식적 판단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예요. 그리고 거꾸로 표현됐어요. 외관에 따라서 형식에서 판단해야 된다가 아니고 실질적 판단에 거꾸로 표현됐으니까 옳은 표현이 아니고요. 5번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중개사무소 명칭을 부동산 뉴스 그 직함을 대표라고 기재해서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공인중개사와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인중개사가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아니죠.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시되려면요. 이 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돼요. 앞을 보고 뒤를 봐야 돼요. 이 법 위반이어야 되는데 폭행죄는 다른 법이 타법이에요. 형법 위반이니까 이 법 위반이 아니고 뒤를 봤더니 선고는 맞아요. 이거 맞는데 앞에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이 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돼 자격 취소입니다. 2번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증을 폐기하고 그 사실을 지도의사에게 고지해야 된다. 아니죠. 폐기하는 게 아니고 자격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3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 처분을 안 날로부터 14일 내에 자격증 반납은 맞는데 14일이 아니고 7일이고요. 취소 처분을 안 날이 아니고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자반 7일 내에 자격증 반납해야 됩니다. 4번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두로 설명하는 것으로 자격증 반납에 가름할 수 있다. 아니죠. 구두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사유서를 제출해야 돼요. 사유서라는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5번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렇네요. 자격 정지는 6개월 초과할 수 없죠. 자격 정지 기간 중에는 업무를 하면 안 되는데 업무를 하면서 또는 다른 경우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돼서 몰래 업무를 하다 적발되면 자격 정지 상태에 있으니까 자격 취소가 됩니다. 5번이 옳은 표현이네요. 1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을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묻고 있습니다. 거래계약서 필요사항은 아주 반드시 나오고 있고요. 꽤 난이도 있게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사항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암기해 봅시다. 거래계약서에는 설계 조건과 가약금 인물의 인권이 지켜지도록 기재되어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죠. 자, 거래금이 지급일자입니다. 거래금의 지급일자, 진짜 필요일자 맞고요. 개업공인 계약서 4번 보존기간은 요 안에 안 들어있어요. 이건 아니네. 계약의 조건인 경우 그 조건, 요거는 설계 조건. 중개된 상황이 설명서 교부일자예요. 설명서 교부일자 있고요. 당사자의 담보책을 면제하기란 그 약정입니다. 요거 약정, 요거네요. 그래서 요 네 가지는 들어있고 정답은 2번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개는 계약일입니다. 계약일. 가는 거래 가격. 금은 계약금입니다. 계약금. 이는 인도일시예요. 물건의 인도일시. 물은 물건의 표시입니다. 물건의 표시. 그리고 이는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이에요. 인적사항.
그 다음에 권은 권리 이전 내용이야. 권리 이전 내용. 이렇게. 그래서 거래계약서 필요사항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있음 판례에 의한다. 1. 무자격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경우 과다하지 않은 중개보수 지급약정도 부여다. 과다하지 않은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유효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2번 지역농협동조합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2천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한다. 2천만 원이 아니고 1천만 원이죠. 3번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에 회수할 수 있다. 5년이 아니고 3년이죠. 그래서 공탁의 경우는 회수가 3년간 제한된다. 공, 회, 상 이렇게 기억해서 씁니다. 공회, 상. 4번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명의로 중개사무소에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등록증 대에 해당한다. 등록증 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사무소를 돈 있는 사람이 좀 자금을 대고 이익 분배를 나누는 것은 얼마든지 권장할 만한 일이에요. 오히려. 5번 분사무소 1개를 설치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해 공탁만을 하는 경우 총 3억 원 이상을 공탁해야 된다. 자, 분사무소가 1개니까 1억이고 분사무소가 있다는 얘기는 주된 사무소가 있다는 얘기고 주사무소는 2억이죠. 주사무소는 2억이에요. 그러니까 1억 하고요. 2억을 더하니까 3억이 되겠네요. 그래요. 정답은 5번이네요. 17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기억.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한 표준 서식의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아니죠. 일반 중개계약은 법정 서식을 사용할 의무 없습니다. 존속 중개계약은 법정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죠. 근데 일반 중개계약은 법정 서식 사용할 의무 없습니다. 예. 존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이다. 그러네요. 3월이다. 그리고 존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네.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X 동그라미 X 동동 요거네요. 자, 그 다음에 1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이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에 권고할 수 있는데 그 명의자, 예치 명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자, 예치 명의자는 개공 또는 은신공 보존체죠. 은신공 보존체입니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자, 1번 보험을 때는 보험회사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고요. 공제사업은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은 공인중개사협회, 이거네, 공인중개사협회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고요. 공탁금을 예치받은 법원, 이 안에 법원이란 말 들어있지 않죠? 아니네, 여기는. 4번 우체금 예금 보험에 관한 본 최신관서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고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본전 신탁업자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개공, 개업공인중개사, 은행, 그리고 전문회사. 자, 다 같이 기억하시래요. 개공 또는 은신공, 보존체. 정답은 3번이고요. 19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으로 공인중개 법률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 쓸 수 없어요. 예, 왜냐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쓰라고 돼 있어요. 법에.
자, 그러면 공인중개 맞네, 여기까지. 그런데 사무소 여기까지 됐는데 사자가 빠지고 그냥 법률사무소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란 말이 들어가든지 부동산 중개란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이 사람이 이 개공이 이제 개공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간판의 내용을 보면 법률사무소라고 했으니까 법률 전문가인 느낌도 들고 공인중개사인가?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인가? 아니면 또 법률 전문가인가? 이게 굉장히 용어가 아주 혼동스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란 말을 명확하게 썼으면 공인중개사구나 하면 괜찮을 건데 그것도 아니고 법에서 규정하고는 용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옳은 표현이 아니에요. 2번 토지 매매 등을 알선하는 무자격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에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아니죠. 무자격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런 유사한 명칭 사용하면 안 됩니다.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500 완고물의 간판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아니고 100과죠. 100과입니다. 10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4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에 500 완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분사무소 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그 광고물에 표기해야 됩니다. 요거는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되네요. 자, 요거 하나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분사무소의 경우는 책임자고요. 주사무소는 대표자라고 한다는 거. 요거 출처는 굉장히 좋아요. 분사무소의 경우에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한다. 이렇게 바꿔서 낸다고요. 대표자가 아니고 분사무소는 책임자, 주사무소는 대표자. 헷갈리지 않도록 하고요. 5번 등록관청이 위법하게 설치된 사무소 간판에 철거를 명하였음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는 경우 그 철거 절차는 민사집행법이 아니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2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가 아닌 것을 금지행위 먼저 한번 우리 코드 한번 미리 암기해 보면 되겠네요. 자, 금지행위는 단식 방해로 미, 직, 쌍, 투, 층에 걸렸으나 거, 초, 매, 알을 먹고 간신히 이렇게 얘기했었죠. 단식 방해로 미, 직, 쌍, 투, 층에 걸렸으나 거, 초, 매, 알을 먹고 간신히 나았다. 단은 단체 구성으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시세 조작으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방해행위로 업무방해로 거래질서 교란하는 행위. 미는 미등기 전맹이 중개. 직은 직접거래. 쌍은 쌍방대리. 투는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증은 증서를 중개한다든지 매매를 어불하는 행위. 그 다음에 거는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초는 초과수수료를 받는 행위. 매는 중개대상물의 매매 어불, 매매업, 찍기를 어불하는 행위. R은 알면서, 누구인 줄 알면서,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인 줄 알면서 그로부터 물건을 의뢰받는다든지 그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이게 금지행위예요. 자, 그리고 이거 한 번 더 같이 정리해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3천만 원짜리 행정형벌이고 거초매할은 1,1천짜리 거 반드시 나온 거죠. 올해 또 개정된 금지가 개정된 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반드시 나온 거고요. 최소한 2문제에서 3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행정형벌에 나오고 금쟁이 코드 자체 찾는 거 나오고 또 행정처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3문제 중에 반드시 올해 꼭 찾으셔야 돼요. 자, 맞추셔야 됩니다. 자, 1번 토지의 매매업 요거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어불하는 행위는 금지이고요. 등기된 임목의 매매를, 임목도 중개대상물이죠. 중개대상물의 매자, 매매를 어불하는 행위 금지이고. 중개거래가 직자 요거네. 직접거래, 직접거래입니다. 직접거래하면 금지.
건축물 중개대상물의 매자, 매매를 어그러내는 게 금쟁이고, 일방의 중개거래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게 일방대리네. 쌍방대리가 금쟁이지 일방대리는 금쟁이가 아니네요. 요거네.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20번까지 일단 다 정리를 했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좀 끊었다가 이제 21번부터 또 이어서 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도 열심히 또 연구해서 여러분한테 좀 좋은 정보를 제공하겠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마치고 다시 이제 21번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